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제2의 필기시험 과목 전기기기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제2의 필기시험 제3과목 전기기기 문제입니다. 이제 41번부터 보십니다. 단상변압기 병렬운전 시 요구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단상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이 있죠. 단상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은 이렇게 기억하시죠. 단상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이라. 병렬운전 조건은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우선 극성, 감극성과 가극성이 있죠. 극성이 같아야 됩니다. 감극성이면 감극성 같을 것. 두 번째로 1, 2차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되죠. 1, 2차 전격 전압과 권수비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변압기 내의 저항과 리액턴스 B가 같아야 됩니다. 저항과 리액턴스 B가 같을 것. 그리고 네 번째로 퍼센트 저항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단상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인데 언제나 직류발전기, 동기발전기, 변압기 모두 병렬운전을 할 수 있는데 병렬운전 조건에서 언제나 출력이라든가 출력 용량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유사한 것이 좋지만 용량 같을 필요가 없다. 같을 것이면 이거 무조건 답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무조건. 출력이라든가 용량이 같을 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달라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은 1번 극성이 같을 것 맞죠? 전격 출력이 같을 것. 이건 출력과 용량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크기는 약간 달라도 병렬운전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무조건 답이 되겠네요. 전격 전압과 권수비가 같을 것, 저항과 리액턴스의 B가 같고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예.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이 되겠습니다. 42번 유도전동기로 동기전동기를 기동하는 경우에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동기전동기의 극수보다 2극 적은 것을 사용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단 슬립은 S는 슬립이며 NS는 동기속도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싱크로너스 모터 동기전동기가 있습니다. 동기전동기를 기동시킬 때 여기서 뭘 연결해서 유도전동기를 연결해서 인덕션 모터를 연결해서 얘를 기동시킬 수 있습니다. 교전압을 공부해서 같은 전압을 받으니까 연결해 주셨죠. 그럴 때 여기에 극수가 예를 들어서 동기전동기 극수 P가 12극이다. 이럴 때 이 유도전동기 극수는 어떠냐? 유도전동기 극수는 동기전동기 극수가 12극일 때 유도전동기 극수는 10극을 사용해야 됩니다. 10극. 이 동기전동기보다 2극 작은 극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왜 2극 작은 극을 선택해야만 하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동기전동기의 회전속도는 동기전동기의 싱크로너스해서 동기속도 NOS를 붙입니다. 동기전동기 회전속도는 P분의 120 F라는 이런 동기속도로 회전하거든요. 이게 동기전동기 회전속도입니다. 그럼 유도전동기 회전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유도전동기 회전속도는 동기속도 NOS에 1-S만큼 속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전기에 보면은 동기속도 NOS 뭐 이랬죠? 마이너스 S 곱하기 NOS 요만큼 속도가 떨어지거든요. 요만큼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극을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같은 극을 사용하면 동기속도가량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 유도전동의 극수는 항상 어떻게 된다? 극수를 2극 작은 것을 사용하면이 동기속도가량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회전속도가 얼마만큼 늦기 때문에
S 곱하기 NUS만큼 늦음으로 동기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극을 작게 해줘야 된다. 보기에서 찾아볼까요? 같은 국수의 유도전동기는 동기속도보다 S 곱하기 NUS만큼 늦음으로 맞는 답이 되겠네요. 1번. 그렇죠? S 곱하기 NUS만큼 늦음으로, 마이너스 S의 늦음으로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극 작은 유도전동기를 선택해야 된다. 이번이 답이 되었죠? 13번. 동기발전기에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이유로 틀린 것은 물었네요. 동기발전기는 회전 전기자형도 있고 회전 계좌형이 있는데 일반적인 동기발전기는 전부 다 회전 계좌형을 채택합니다. 회전 계좌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좌를 회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계좌 회전. 그럼 계좌를 회전시키는 이유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 그럼 계좌를 회전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회전 계좌형을 쓰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이유. 회전 계좌형을 채택하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좌를 회전시켜주면 전기자는 정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전기자에 고전압 대전력이 발생되는데, 고전압 대전력이 발생되는데 대전력 인출이 용이합니다. 전기자에서 만들어지는 대전력, 전기자를 정지시켰기 때문에 대전력 인출이 용이하다. 그리고 전기자를 정지시켰기 때문에 절연이 용이합니다. 절연과 여러 가지 냉각 효과가 유효한 것입니다. 절연이 용이하다. 세 번째로 계좌를 회전시켜주면 계좌는 규소 강판을 성취하는데 규소의 함량이 작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튼튼한 면이 있습니다. 튼튼하다. 기계적으로 튼튼하다. 네 번째로 계좌에는 저전압 소전류, 직류 소전류가 흘러가거든요. 계좌 본선에는 저전압 소전류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계좌를 회전시켜서 전원을 공급해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회전 계좌형을 채택하면 맹점이 무엇이냐? 맹점. 맹점은 큰 맹점은 기전력이 외형파로 됩니다. 외형파로 된다. 그래서 이런 전기자 곤솔을 쓸 때 분포권을 쓴다든가 단전호권을 쓴다든가 해서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하는 게 여러 가지 곤솔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실까요? 그래서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이유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기전력의 파형이 외형파로 됩니다. 찌그러지는 것이죠. 근데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전혀 해당성이 없죠? 1번이 답이 되네요. 나머지 전부 다 맞겠죠. 전기자가 고정자이므로 고압 대전료용에 좋고 절연하기가 쉽다. 실은 정확한 것은 대전력 인출 빼내는데 용이한 것입니다. 거기다 절연도 용이하다. 왜?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전해체를 두껍게 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한번 계좌가 회전자이지만 저압 소용량 직류이므로 구조가 간단하다. 이게 건전 계좌 원선에는 저전압 소전류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전원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조가 간단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보다 계좌극을 회전자로 하는 경우 기계적으로 튼튼하다. 계좌극은 주소를 함유시키지 않기 때문에 좀 강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튼튼한 것이 회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튼튼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만 잘못됐죠. 14번 삼성 동기발전기의 매극 매생의 슬로스가 3이라고 할 때 분포권의 개수는 물었네요. 분포권 개수, 분포 개수라고 쓰는 것입니다. 분포 개수를 K에다 디스트리뷰션에서 D를 붙이죠. 이 분포 개수는 이렇게 공식이니까 암기하십시오. K 디스트리뷰션은 무엇이냐? 원래는 이렇게 분자 분모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인 2n분지 8분의 사인 2n분지 8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뭔만 곱해주면 된다? 매극 매생의 홈수인 Q 매극 매생의 홈수를 곱해주고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포 개수예요. 그래서 암기하시려면 그렇게 암기하시죠. 사인 2n분의 파이분의 사인 2n분의 파이 똑같고 여기다 매극매수 홈수 곱해주고 매극매수항의 홈수 나눠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주어진 조건에서 3상 매극매수 홈수가 3이라고 줬습니다. 그럼 얘들 다 3을 넣어주면 됩니다. 3 사인 3상 동기발전이기 때문에 2, 3 곱하기 3이니까 2, 3은 3상이니까 2, 3은 6, 6, 3, 18이 되네요. 180도 파이 이래야 돼. 이게 3상이니까 6분의 파이니까 사인 30도. 사인 30도는 얼마니까? 2분의 1이 되는 것이죠. 밑으로 내려오니까 되겠네요. 6 사인 18분의 8분의 2라는 값이 나오네요. 이것을 계산해보면 0.96 정도가 나오겠네요. 약 0.96 정도. 그래서 약 얼마 정도? 4% 정도 감소네요. 기저력이 이게 감소는 B거든요. 무엇과? 집중권을 했을 때 기저력 ERO의 프라임과 분포권을 했을 때 ERO, 요 B거든요. 집중권을 했을 때 기저력과 분포권으로 생겼을 때 기저력의 B를 분포 개수라고 쓰는데요. 그 값이 얼마 정도 감소한다? 0.96 정도 되니까 약 4% 정도 감소한다. 그래서 기저력이 약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뭘 개선한다? 기저력의 파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분포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보기에서 찾아보면 3번에 있네요. 6 사인 18분의 8분의 1이 되어서 3번이 되었죠? 45번 변압기의 누설 리액턴스를 나타내는 것은 그렇네요. 변압기의 누설 리액턴스라. 변압기는 이렇게 환상 철심과 1, 2차 권선으로 이루어지는 게 변압기죠. 변압기 철심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얇은 규소 강판을 성층해서 리벳으로 묶었습니다. 볼트로 묶었죠. 고정시켰습니다. 여기다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일, 2차 이렇게 권선이 감겨져 있는데 여기에 정연파의 교류전압을 공급해 줄 때 그래서 1차 측의 기전력 2와 후 2차 측의 기전력 E2가 나오고 여기에 부하를 연결하면은 2차 측이나 V2가 나오죠. 자, 이때 여기서 자속이 쏘나는데 이게 철심을 통해서 이렇게 쏘는 자속. 이게 본래의 자속이며 이 밖으로 나오는 자속이 있습니다. 예, 누설 자속이라고 씁니다. 누설 자속. 이 누설 자속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 누설 리액턴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1차 권선의 저항 R1과 누설 리액턴스 제2의 X1. 2차 측에도 2차 권선의 저항과 누설 자속에 의한 리액턴스 X2 이렇게 나오죠. 이게 누설 리액턴스인데 누설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누설 리액턴스 X는 무엇이 된다? 얘는 오메가 L화 되는 것입니다. 인덕턴스, 유도개수라고 쓰는 것이죠. 인덕턴스에다 각속도 오메가로 빼주면 리액턴스가 되거든요. 인덕턴스는 이런 솔레노이드 인덕턴스는 이 솔레노이드 이 철심이거든요. 변압기 철심. 철심의 단면적 자료의 길이분의 투자율 단면적 S, 이 권수의 지급이라는 게 인덕턴스입니다.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 곱하기 이게 리액턴스입니다. 자료의 길이, 투자율, 권수의 지급의 비례하고 면적, 철심의 단면적의 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액턴스는 항상 무엇에 비례한다? 리액턴스는 코일의 권수 NO의 지급에 비례하더라. 여기는 코일의 권수 NO의 지급에 비례한다. 1차 코일의 권수 N1, 2차 코일의 권수 N2 있죠? 이 코일의 권수의 지급에 비례한다. 따라서 3번 NO의 지급에 비례한다. 3번이 되겠네요. 46번 가정용 재봉틀, 소형 공구, 영사기, 치과 의료용, 엔진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교류, 직류, 양용 모두에 사용되는 만능전동기는 이렇게 물어내요. 만능전동기, 직교, 양용. 우리 직권전동기가 있죠? 전기자가 있고 여기다 직류전을 공유해주면 어떻게 되냐? V볼트의 직류전압을 공급해줍니다. 그럼 이 부하를 연결하고 부하를 회전시켜주는데요. 회전시켜주는데 얘가 시계방향으로 들어간다. 이게 시계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시계방향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 징전등기에 공급전압을 이렇게 바꿔줘도 어떻게 합니까? 공급전압을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꿔줘도 한 처음에 이렇게 시간을 돌아가고 있으면 그대로 똑같이 시간을 돌아갑니다. 공급전압의 극성을 바꿔도 회전방향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무엇이냐? 여기다 교류를 공급해도 회전방향은 일정하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직류도 사용할 수 있고 교류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동기를 직권 정류자 전동기라고 씁니다. 직권 정류자 전동기. 이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소형일 경우에는 소형 공구라든가 재봉틀이라든가 공구 또는 치과 의료용의 어떤 사용되는 공구 이런 것을 전부 다 직권, 직교 양용인 만능 전동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 큰 경우는 75W의 이렇게 소형량에도 쓰고 75W의 뭐 작은 소형에서도 쓰고 대용량일 때는 전기철도 있죠. 전기철도에 사용되는 그런 전동기도 직권 정류자 전동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교 양용인 만능 전동기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소형에서 대용량가량 존재하는 것이 바로 직권 정류자 전동기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권 정류자 전동기 구조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좌권선이 있고 여기다 전기자를 이렇게 놨죠. 이건 직권형이라 해서 가장 단순한 것입니다. 소형일 때. 직류교를 이렇게 함께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직류 DC도 공급할 수 있고 AC도 공급해서 전원을 공급해주면은 이게 계좌권선이 되고 이게 전기자 안맞추가 돼서 계좌권선과 전기자가 직류로 접속되어 있는 직권 정류자 전동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능 전동기는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이다. 직권 정류자 전동기 단상도 있고 삼상도 있습니다. 삼상 뭐 실하게 전동기도 있는데 단상에 대한 것이죠.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다. 여러분 4번이 되었네요. 7번 전격 전압이 220V, 무부하 전압이 230V, 전격 출력이 40kW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궤도 저항이 22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가 5V라면 전기자 혈류의 저항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분권 발전기가 조졌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계좌원선이 있죠? 전기자가 있죠?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자 원선의 저항이 있고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전기자 전류 IA가 됩니다. IA.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부하 전류 I가 되고 여기가 계좌 전류 IF가 됩니다. 요 계좌 원선에 저항이 있는데 계좌 원선의 저항이 22옴이라고 줄였습니다. 22옴라고 여기에 전격 전압이 V가 있고로 220V라고 줄였고 이 부하에서 발생되는 출력 P가 얼마이다? 출력 P가 40kW라고 줄였습니다. 자, 이럴 때 요 전기자 저항값은 얼마이냐? 단 여기 브러쉬가 있는데 이 브러쉬에 의해서 전압 드롭이 생기는데 이 브러쉬의 전압강화 2B라고 써서 얘는 5V의 전압강화 생긴다고 했습니다. 브러쉬에 의한 전압강화가 5V라고 한다. 이렇게 줄였죠? 5V. 이럴 경우에 전기자 원선의 저항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무부하 단자 전압이라는 것은 무부하 단자 V0라고 쓰는데 V0는 뭘과 같다? 약 6 더하기 2와 같습니다. 그럼 6 더하기 2는 무엇이 된다? 단자 전압 전격 전압에다 플러스 IA 곱하기 RA 여기에다 브러쉬의 전압과 이 B를 더해주면 무엇이 된다? 이게 무부하 전압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요 전기자 원선의 저항을 구하니까 이걸 구해야 되겠죠. IA RA는 얼마가 됩니까? IA RA는 얘는 이 무부하 전압 V0에서 뭘 빼준다? 전격 전압과 브러쉬의 전압강화 2B를 빼주면 되죠? 2B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가 됩니까? 230V에서 마이너스 얘는 220V가 되었고 얘는 5V가 되니까 5V가 돼야 되네요. 전압강화가 5V. 전기자 원선의 전압강화가 5V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A를 구하려면 IA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 전류 IA는 무엇이 됩니까? 계좌 전류와 부하 전류 합이 되겠죠? 그럼 부하 전류 얼마이냐? 출력이라는 것은 전격 전압 곱하기 부하 전류 I가 되는 것이니까 따라서 부하 전류 I는
V분의 출력 P가 되는 것입니다. V는 220V가 되었고 220V, 출력은 40kW니까 하나, 둘, 셋, 3만이 되겠네요. 계산기로 눌러보시죠. 181.818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류전류. 계류는 여기 전압과 이 전압은 같은 전압이기 때문에 220V를 22A로 나누면 계좌원선의 전류 IF가 되겠죠. 그래서 IF는 계좌원선의 저항 ROF로 단자전압 V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22ohm으로서 220V 나눠주니까 10A가 되겠네요. 계좌원선의 전류는 10A. 그럼 전기자 전류가 나왔죠? IA 값은 I 플러스 IF가 되어서 181.81 플러스 10A가 되니까 191.8A가 되네요. 약 191.8A가 됐다. 그럼 이제 나왔죠. 전기자 원선의 저항 R은 어떻게 되냐? RA는 전기자 전류 IA분의 전압 강하 5V가 남았죠? 5V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191.8V로 5를 나눠주니까 얼마가 된다? 0.0026 정도가 되겠네요. 0.0026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ohm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1번에 있네요. 0.026 ohm이 된다. 48번. 전력용 변압기에서 1차 측의 정연파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2차 정연파 전압이 유기되기 위해서 1차에 흘러가는 여자 전류는 기본파 전류 외에 주로 몇 고조파 전류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물었네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정연파의 교류전압을 공유해 줍니다. 그럴 경우에 이 철심에서 자속이 변하는데 요 자속의 모양이, 요 자속 하이의 모양이 정연파로 되어야 2차 측의 기전력이 정연파로 되고, 따라서 요 2차 측의 공급전압이 뭐가 된다? 정연파로 되는 것입니다. 공급전압이 V2가 정연파로 된다. 이렇게 정연파로 되기 위해서는 1차 측의 기본파 전류에다가 뭘 더 해줘야 되느냐, 무슨 전류가 또 포함이 돼야 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히스테리시스 현상에 의해서 자속하기가 정연파로 되려면 자속이 이런 정연파로 된다는 얘기죠. 자속이 이런 매끄러운 정연파로 되어야 자속하기가 정연파로 되어야, 따라서 기전력 2가 정연파로 되고, 기전력 2가 정연파로 되면은 뭐가? 2차 측의 공급전압 V2도 정연파로 됩니다. 그럼 이 자속이 정연파로 되기 위해서는 히스테리시스 현상에 의해서 여자 전류가 이렇게 외형파로 돼야 됩니다. 여자 전류 모양이 이렇게 외형파로 돼야 되거든요. 외형파로 되면 이렇게 일그러진 판이 되는데, 이렇게 뾰족한 이런 판이 나오려면은 이게 여자 전류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뾰족한 여자 전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3고조파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파에다가니 3고조파가 포함이 되어야 여자 전류가 무슨 파가 된다? 여자 전류가 첨두파로 되고, 첨두파로 되기 위해서는 기본파에다 뭐가 포함이 돼야 된다? 제 3고조파가 포함이 되어 흘러줘야 여자 전류가 외형파로 되고, 여자 전류가 외형파로 되면 자속이 정연파로 되어서, 자속이 정연파로 되면 2차 측 전압이 정연파가 유도되더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측의 여자 전류에는 기본파 외에 몇 고조파? 제 3고조파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3고조파가 포함이 되어야 2차 측 전압이 정연파로 되더라. 이해하시죠? 49번 보시겠습니다. 스텝각 2도, 스태핑 주파수가 1800pps인 스태핑 모터의 축속도는 이렇게 물었네요. 스태핑 모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회전자가 있는데, 회전자의 자석이 NS, NSN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게 2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고정자에 전원이 공급되면은 자석이 생긴다. N극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전원을 공급해주면은 어떻게 된다? 얘가 NS이 돼서 이게 유기체에 놓여있다가니 요게 자석이 더 옆에 또 자석이 또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에 전원을 공급해주면은 이게 한 스텝씩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또 전원을 넣어주게 되면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정자가 되고 이게 회전자가 되는데 이렇게 한 스텝 탁탁탁 이동하거든요. 그럼 스텝각이 그 2도라는 것입니다. 스텝각 베타가 쓰는데 스텝각이 2도이며 그래서 펄스 파형을 가해주는데 펄스 파형이 초당 1800 펄스 파형을 가해줬다는 얘기입니다. 1800 pps. 그래서 펄스 주파수 FP로 써서 얘가 1800 이렇게 펄스 퍼 세크라고 쓴 것입니다. 이럴 때 얘의 축속도, 얘의 축을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회전하는 속도를 구하라. 축속도가 나오는데요. 축소 직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축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축속도를 N이라고 썼을 때 축속도는 이게 공식입니다. 360분의 스텝각 베타 곱하기 펄스 주파수가 곱해지면은 이게 축속도라고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대로 넣으시면은 360도 분의 스텝각이 베타가 2도라고 주어졌죠? 2도 곱하기 펄스 주파수가 1800 pps라고 주어졌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이걸 계산하면 이건 얼마입니까? 5가 되겠습니까? 5 곱하기 2니까 10 rps가 되는 것입니다. 속도가 10 rps라는 축속도를 얻어낼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축속도는 보기에서 찾으면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스태핑 모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의 하나를 예를 드는 것입니다. 50번 변압기에서 사용되는 변압기 U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물었네요. 변압기 U라. 요 오일을 얘기하죠. 변압기에 절연율을 주입하거든요. 이 변압기 U의 주입 목적은 무엇이냐? 우선 가장 기본이 절연 내력을 증대. 절연 내력 증대와 냉각 효과를 증대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를 목적으로 변압기에 기름을 주입합니다. 기름은 이건 광물 치재로서 채취한 광유예요. 지금 현재 광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절연유의 구비 조건은 무엇이냐? 절연 내력을 증대시켜주기 위해서 절연 내력이 커야 되겠죠? 절연 내력 클 것. 두 번째로 냉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점도는 낮아야 돼요. 잘 순환해야 되니까 점도 낮아야 되고, 다음에 인화점, 불 붙는 점은 높고, 인화점은 높고, 10에 대해서 얼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응고점은 낮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화점이 높고 점도가 낮아서 냉각 효과는 큰 것이었죠. 좋을 것 여기 쓴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화학 작용이 없고 침전물도 없어야 됩니다. 화학 작용. 및 침전물 같은 게 생기면 안 됩니다. 침전물 없을 것. 이런 것이 변압기 U의 구비 조건이다. 기본사항이니까 잘 아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기를 보시면은 1번 점도가 높을 것. 점도 낮아야 되는데 높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무조건 틀렸습니다. 점도가 높으면 한 곳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으면은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냉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환을 못해서, 냉각효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도가 낮아야 되는 것이고, 응고점은 낮을 것. 그렇죠. 응고점은 낮고, 인화점은 높고, 절연 내력이 커야 된다. 다 맞고, 1번만 틀렸습니다.